안녕하십니까. 대성학원 노량진 수학과 명서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이포텐 나형 두 번째 문항을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좀 덥고 많이 힘드시죠? 지치시고 조금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훗날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좀 살아보도록 하자고요. 선생님도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도 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런 명언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 모든 일이 너에게 불리하게 되어가는 것 같을 때면 기억하라. 비행기는 바람을 가르고 이륙하는 것이지 바람의 힘으로 이륙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포드사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 씨가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비행기는 바람을 가르고 이륙하는 것이지 바람의 힘으로 이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칠 때마다 선생님도 이렇게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성공을 위해서 한번 좀 더 깊게 넓게 그 다음에 꾸준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이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에 대한 합성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3차 함수는 우리한테 조금은 익숙한 그런 함수이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뭐냐? 합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3차 함수 두 개를 합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3차 함수라는 거는 우선 그래프 개형 자체가 곡선, 커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커브로 되어 있는 함수들에 대한 합성 함수는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브로 주어져 있는 3차 함수 이상의 그런 합성 함수들에 대한 실근의 개수와 그 다음에 근들에 대한 부호를 체크하는 이런 훈련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요, 지금 원점을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요? 양수인 몇 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로만 보자면 함수 fx는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어떤 조건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러프하게 일반형으로 2차식을 좀 표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을 좀 할 거고요. p 값이 양수라는 사실만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야? 그냥 이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죠. 어떤 걸 찾아야 돼?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인수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무엇 하자고요? 인수 찾기 맞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인수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조건들을 보니까 가 조건과 나 조건 전부 다 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가나 조건서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조건은요, 두 함수를 합성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실근의 개수는 몇 개? 4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은 뭐요? 양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3차 함수에서 실근의 개수를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근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서다 세실이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죠. 그리고 또 한 경우 어떤 경우 있어? 실근 하나하고 중근 하나를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실근 하나하고 그렇죠. 허근 2개를 갖는 경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함수들을 가지고 지금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함수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자, 만약에 함수 3차 함수가 실근의 개수를 서로 다른 3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0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커브를 그려볼 수 있겠는데 0하고 A하고 B하고 Y는 fx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떤 거였냐면 함수 f의 fx가 얼마? 0 되는 값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함수에서 요 안에 있는 요 정의역 부분 있죠? 정의역 부분을 t라고 치환을 좀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ft는 얼마요? 0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ft가 0 된다라는 얘기니까 f가 0 되는 값, 이 값들이고요. 그 값들 중에 t로 가능한 값은 0이 가능하고 a가 가능하고 b가 가능하고 요 세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따라서 t값은 0과 a와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t는 뭐였어? fx였잖아요. 다시 한번 써보자. 함수 fx가 우리는 얼마가 될 거냐면 0인 경우와 a인 경우와 b인 경우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마무리로 x의 값을 한 번만 구해보자고요. x의 값. 자, 한번 볼까요? fx가 0 됩니다. 0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 둘, 셋. 세 군데에서 근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 x의 값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여기서는 3개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일 때 이런 얘기예요. fx가 a일 때 그러면 a라는 얘기는 fx가 a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y축이고요. 만약에 a라는 값이 극대값보다 작아서 이러한 형식의 이러한 높이를 갖고 있는 a의 값이었다면 그때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 3개. 만약에 극대값이라면 실근의 개수는 몇 개? 2개. 극대값보다 크다면 실근의 개수는 하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실근의 개수는 3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fx가 b인 경우 그럼 b 값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극대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극대값일 수도 있고 극대값보다 커질 수 있어. 그럼 이 경우는 요거 3가지, 요렇게 2가지, 요렇게 1가지.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근들은 3개가 나올 수 있고 2개가 나올 수 있고 1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x의 값들은 fx가 0 되는 점은 무조건 몇 개가 있고요.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a가 되는 점은 제일 작은 게 1개고요. 제일 큰 게 3개야. 그러면 자 하나를 갖고 제일 조금 가졌을 때 하나를 가져도 이때 다 더해주면 실근의 개수는 토탈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실근의 개수는 4개다 라는 얘기의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러한 함수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어떤 경우냐?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 그런데 실근 하나는 무조건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fx가 이런 모양의 함수일 때 이런 얘기겠죠. 자, y 이퀄 fx는 이러한 모양의 함수인데요. 자, 지금 볼게요. 함수 fx의 값이 얼마? 0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t로 치환하기로 했죠. 그러면 ft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럼 t값은 얼마가 될까? f에서 f의 값이 높이가 제로가 되는 값들은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t값은 뭐가 가능해? 0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t값이 0이란 얘기는 fx가 0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럼 fx 함수의 값이 높이가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면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의 x의 값은 요거 1개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요때 나오는 실근의 개수는 몇 개? 1개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4개라고 그랬잖아. 근데 1개 나왔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2번에 대한 그래프 개형도 fx를 가질 수가 없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게 남았어? 실근 하나, 허근 2개 갖는 경우.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 이렇게 될 거니까 실근 하나와 허근 2개를 갖는 경우 그러면 자 실근 하나와 실근 하나와 중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값을 a라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y는 fx고요. 앞서 했던 작업대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f의 fx가 0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ft가 0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t값은 뭐가 있어? 0하고 a가 있다는 얘기죠. 0하고 a가 있어. 그러면 fx가 뭐가 되는 거냐? 0이 있고요. a가 될 수 있고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fx가 0 된다라는 얘기는 뭐야? 요점 몇 개? 두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두 개가 이제 자 여기서 몇 개가 나올 거냐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a가 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a인 경우는 a가 만약에 극대값보다 작다면 몇 개? 세 개. 극대값이라면 몇 개? 두 개. 극대값보다 a의 값이 크다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근들은 뭐였냐면 세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네 개라 했죠. 네 개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나오는 이런 경우의 케이스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야 네 개가 나올 거다. 그러면 자 fx가 a가 되는 값 이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바로 a라는 값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네 개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근들을 가지고 보면 3차 함수의 일반적인 성질이 있죠. 뭐였었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자 0과 a와 요 극대값을 갖는 요 x의 값은 항상 몇 대 몇? 자 1대 2를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의 값은 얼마? 3분의 a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극대값과 여기 있는 극소값과 이 a하고의 교점 마찬가지로 이것도 2대 1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a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fx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실근 하나와 그 다음에 중근 하나를 갖는 이런 경우일 때 그리고 극대값이 얼마가 될 때 a가 될 때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뭐였냐면 0이 중근일 수도 있죠. a가 실근 하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0이 중근이고 a가 실근을 하나 갖는 이런 경우들을 학생 여러분들께서 지금 했던 방법처럼 똑같이 적용을 좀 해보시면 항상 몇 개?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실근을 갖는 조건은 지금 여기에 있는 3번 형태의 이런 그래프만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함수를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볼게요. 함수 fx가 있네요. 자, 우리 뭐였었냐면 x가 인수였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A에서 중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아직 몰라요. K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인수 찾았다. 그리고 K의 값은 항상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맨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F알파와 F베타가 있고요. F베타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알파다라고 얘기를 좀 했어.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수 fx는 어디를 지나고 있는 거냐면 알파, 베타를 지나고 있어.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자, 요 값이 뭐요? 베타. 요 값이 뭐가 될 거냐면 알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함수는 어디를 지나? 알파, 베타 여기를 지난다 했고요. 두 번째, 베타, 알파를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는 거죠. 그러면 함수 fx는 얘네들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을 연결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스타의 꼴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교점이 일치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표현은 이제부터 이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y는 fx와 무엇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스타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 알파, 베타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 표현은 y는 마이너스 x, 스타는 뭐가 될 거야?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꼴로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알파 더하기 베타를 왜 줬는지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둘의 교점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교점이 바로 알파, 베타와 베타, 알파라는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서부터 한 번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으로서는 우리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자. 함수 fx가 있네요. 함수 fx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원점 지나고요, a 지나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원점, 요거 a 맞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 함수는 y는 k배의 x-a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요 값 얼마요? 3분의 a라 했습니다. 맞죠?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f의 3분의 a라는 값이 얼마가 되셔야 돼? a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f의 3분의 a니까 여기에 있는 요 식에서 x에다가 3분의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실 거예요. 그 값이 얼마가 된다? a가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럼 요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k의 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대입을 다 해주시면 4a 제곱분의 27 이렇게 표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내용인데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 뭐였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인 이러한 직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직선이 있을 때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3개의 실근을 갖고 있을 거야. 알파, 베타 2개의 실근은 반드시 갖고 있고 나머지 근이 하나 더 있겠죠. 왜? 실근 하나 써봐봐. 근이 하나가 남았는데 그 혼자서 허근일 수는 없잖아. 허근은 항상 페어로 존재하니까 쌍으로 존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감마라고 얘기를 해서 3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3개의 실근은 어떤 것의 실근이었냐면 자, kx x-a의 제곱이라는 3차 함수와 누구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의 세 실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쫙 전개를 해. 3차식을 만들어. 3차식을 만들어 봤더니요. 전개를 쭉 했더니 세제곱 마이너스 2akx의 제곱 플러스 a제곱 k 플러스 1x 마이너스 3 이꼴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 자, 생각을 좀 한번 해볼까요? 뭐였냐면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 2a가 되겠구나. 맞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인 경우에는 k분의 a제곱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될 거냐면 k분의 마이너스 3 즉 3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지금 세 개의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했을 때 3개의 실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으니까 개수들이 미지수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셔야 돼? 근과 개수와의 관계 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번 좀 정리를 또 다시 한 번만 좀 해보자. 여기 있는 이 식을 기억 번식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우리 얼마였어? 3이었죠. 그러면 감마라는 녀석은 2a-3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기억 번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감마가 뭐야? 근이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감마 2a-3을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요 함수 fx에다가 싹 대입을 좀 해주시면 여기 있는 요 2a-3을 여기 있는 주어진 식에다가 싹 다 대입을 좀 하실 겁니다. 맞죠? 그럼 또 다른 관계식 하나를 좀 얻을 수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분을 대입을 시켜주시면 k배에 얼마니? 2a-3과 그 다음에 얼마야? 2a-3을 대입을 했으니까요. a-3의 전체의 제곱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얼마냐면 2a-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6. 그러면 더하기 6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떠한 값을 찾을 수? a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죠. a라는 값은 얼마? 3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값들 전부 다 인수분해를 좀 했을 때 나머지 a의 값들은 허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죠. 자, a의 값은 얼마가 되었어요? 3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값이 3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에서 k의 값도 구할 수 있다. k의 값은 뭐였었냐면 k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a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시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감마의 값은 얼마가 돼? a가 3 되는 거니까 6에서 3 빼니까 얼마? 3 된다라고 이렇게 연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a도 알았어요. k도 알았고요. 감마도 알았습니다. 그럼 요 분들을 가지고요. 자, 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알파, 베타의 값.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에 관련된 식은 여기에 있네요. 알파, 베타 우리가 구하는 건 요만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감마가 얼마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고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베타의 값은 대입을 해주시면 3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은 여기다 몇 배? 60배 하자는 얘기죠. 정답은 80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3차 함수에 대한 합성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안경에 너무 더워서 안경에 지금 땀이 떨어졌어요. 잘 안 보였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뭐였었냐면 이런 거요. y는 fx 자기 자신에 대한 합성 그래프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려버려요.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해결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활용했던 그런 문제들은 거의 다 어떤 거였냐면 비율이 일정한 경우들이 그리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렸던 게 뭐 있었냐면 꺾은 선 그래프 있죠. 꺾은 선 그래프 아니면 직선 이런 형태의 것들 합성할 때는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어떤 거야? fx 자체가 커브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이 부분들은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은 치환을 했다. 치환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 부분 있죠? fx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린 무엇으로 t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t 값을 찾아갔어. 껍데기 벗기듯이요. 알맹이를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환의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거죠. f의 x가 0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f의 t 값이 0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t 값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요 t는 다시 뭐였어? fx 이런 거였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fx가 네모일 때, 세모일 때, 그 다음에 뭐 하트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트일 때 하나하나씩을 전부 다 다시 찾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요. 함수 f의 a 꼴 b, a, b를 지나고 두 번째 자 b, a를 지난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a, b를 지나고 있대요. a, b를 지나고 있대. 요거 a 잠깐 요걸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a, 이 부분을 b라고 얘기를 좀 하자면 자 요게 b, y는 x라는 함수, 얘는 b, 그 다음에 누가 얘가 a. 자, 첫 번째 a, b를 지난다. 요 점을 지난다. 두 번째 fx가 어디를 지난다? b, a를 지난다라는 건 요 부분이요. 종치네요. 이제 끝내란 얘기겠죠. 자, 지금 뭐였냐면 여기 있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실 거고요. 예, 종쳤어요. 자, 기울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때의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스타의 꼴로 표현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함수하고 누구하고 fx 있어. 이런 fx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지나겠죠. 맞죠? 요 fx하고 요 직선하고의 교점이다라고 해석을 좀 하자.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적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이 내용은 y는 함수 fx와 그 다음에 y는 무엇의 교점? 기울기가 x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뭐 된다? 교점과 일치하더라. 근데 그 교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되겠다? a 더하기 b 꼴이 된다라는 거. 요 내용을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해석을 해주신다면 문제는 아주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A는 B입니다. FB는 A입니다. 라는 것들의 해석과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수능에서의 고득점도 문제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